안녕하세요. 벌써 두 번째 영상이에요. 되게 어색한데 여전히 어색한데 일단은 한 번 올렸으니까 계속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마실 차부터 소개를 할까요? 요건데요. 아주 하동 옛날 그 패키지죠. 이거는 산요차라고 그 하동의 다원이에요. 산요차의 녹차인데요. 세작이에요. 세작이라고 써져 있죠? 근데 저 이게 궁금한 게 글자가 왜 이렇게 뒤집어질까요? 그래서 제가 좌우 반전을 시켰거든요. 그 설정에서. 이게 그걸 꺼야 되나? 아무튼 그냥 근데 뭐 보는데 그렇게 지장은 없으실 것 같아서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작을 준비를 했고요. 산요차가 약간 뭐 온라인 몰도 없고 인스타그램도 안 하시고 그 차문화대전이나 이런 서울의 행사도 안 나오세요. 진짜 하동 차축제만 나오시고 막 전화 주문만 받고 이런 곳이어가지고 그렇게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다원 중 하나거든요. 근데 우연히 이렇게 알게 됐는데 차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구매하고 올해 또 구매했어요. 이거를 녹차를 장작에서 덮으신대요. 그래서 장작 가마의 그 느낌이 나요. 장작향? 이런 게 나서 제가 이거를 다회 때도 들고 갔는데 다들 엄청 좋아해 주시고 그 마셔본 분들은 막 진짜 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혹시 기회 되면은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장님께 뭐 받거나 그런 거 없고요. 네. 그리고 오늘 쓸 다구는 무무요 작가님의 아주 귀여운 노란색 채색 개환인데 이게 제가 무무요 작가님 작업실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둘러보다가 막 그 같이 간 친구들이 전부 다 저거 완전 니 깔이다. 완전 니 거야. 이렇게 했던 것 중 하나거든요. 저도 이런 노란색 개환이 흔치 않잖아요. 너무 선생님 거는 무무요 작가님 거 약간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개 있긴 해 푸른색도 보고 막 여러 가지 섞인 것도 보고 했는데 이 노란색이 너무 유니크해서 샀고요. 이거 쓰고 있으면 다들 어디 누구 거냐고 물어보기는 해요. 근데 뭐 좀 딱 봐도 무무요 작가님 거죠. 그 잔은 무작위? 어디지? 아무튼 차문화대전에 잔 이렇게 많은 부스에서 3년 전인가 샀던 잔인데 이거 되게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엄청 자주 쓰고 있어요. 저의 애착잔입니다. 이렇게. 근데 좀 뭐 어떻게 보면 안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차가 안 식어요. 안 식어서 좋은데 안 식어서 뜨거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오반차에서 그때 B급 상품으로 팔 때 이렇게 산 건데 어디가 그건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냥 멀쩡합니다. 잘 쓰고 있고요. 이것도 꽤 많이 물어보시던데 이거 되게 트위터에서 좀 핫했던 그 다이소 바트예요. 이거 다들 편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구매했는데 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채워지고 저같이 다 엄청 많이 흘리는 사람들한테 진짜 사실 매트 같은 경우는 젖으니까 이게 관리가 좀 쉽지 않은데 이거는 그냥 설거지하면 끝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제 와서 주제를 말하는데요. 제가 종강을 했지 않습니까? 종강을 했기 때문에 이 한 학기 동안 학교를 다닌 그런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이거를 좀 얘기를 정리를 하고 찍었어야 되는데 그냥 냅다 카메라를 켜가지고 횡설수설 할 거라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갑자기 무슨 학교 얘기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몇 없는 차 관련, 이 마시는 차 관련 전공 학과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원도, 또 부어버릴게요. 대학원도 많고요. 과가 학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사이버대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은 아니지만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어른이기 때문에 학교를 또 다닐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 사이버대를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학교 이름은 원광 디지털 대학교고요. 학과는 차문화경영학과입니다. 근데 딴소리인데 덥네요. 지금 이거 혹시 소리 들어갈까봐 문을 닫고 있는데 되게 덥네요. 뜨거운 차를 마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원광대학교 차문화경영학과를 올해 입학을 했고요.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서 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졸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휴학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얼마 전에는 재적을 당했다는 분도 뵀어요. 그만큼 이 차 덕후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곳이어가지고 되게 학교를 고르는 데 있어서는 망설임 없었고요. 제가 이 차 전공을 해서 뭔가 대학원을 간다거나 이걸로 강사가 된다거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서 기똥냥으로 들은 얘기들이라든지 그런 차 관련 지식이라든지 제가 클래스도 이렇게 몇 개 들었잖아요. 그런 클래스 들으면서 느꼈던 거라든지 이게 되게 모든 게 산재되어 있는 느낌인 거예요. 이런 정보가. 그래서 취미로 들어보자는 마음에서 제일 접근성이 좋았던 사이버대를 선택을 했어요. 이거 차가 장작향도 나는데 갓소부시 향도 엄청 많이 나요. 오차즈케 해 먹어도 맛있을 텐데 아까워서 오차즈케는 못 해 먹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충동적으로 입학을 했어요. 이게 사이버대다 보니까 뭔가 입학에 제약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서랄 것도 없지. 그냥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무슨 다회 신청하듯이 그냥 신청하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등록금 내고 그러면 끝이어서 진짜 아니라고 아무 생각 없고 그렇게 입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국가장학금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집안 사정이라든지 그런, 제가 국가장학금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이미 제가 졸업했을 때 국가장학금이 생겼나? 아무튼 그래서 국가장학금의 그런 혜택을 못 받은 사람으로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국가장학금이 있다는 거를 이런 사이버대도 된다는 걸 알고 국가장학금 신청을 해서 보통 신청을 하면은 실제로 내는 금액이 얼마 안 된대요. 이게 학비가 150만 원 정도인데 국가장학금을 받으면은 한 몇십만 원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재산이나 그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말을 믿고 저는 등록을 했습니다. 한 학기에 몇십만 원, 몇십만 원 안 낸다는데 그 정도는 낼 수 있지. 내가 공부를 한다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사실 대학교를 4년을 장학금을 받고 다녔거든요. 이게 그때 인문대학 밀어준다고 국가에서 하는 그런 대통령 이름으로 받았나? 아무튼 그렇게 국가에서 하는 장학금이었는데 이걸로 4년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녀가지고 등록금 안 내고 대학을 다녔는데
이게 국가장학금에 들어가더라고요. 뭐 생각을 해보면 국가장학금이니까 국가장학금인데 내가 그 국가장학금을 받을 때는 지금 생각하는 그 국가장학금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게 모두에게 주는 그 국가장학금이. 그래서 좀 같은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신청을 했는데 그때 받은 이력이 있어서 이번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와, 완전 어떡하지? 내가 취미로 대학을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1인당 최대 받을 수 있는 학기가 8학기래요. 그러니까 4년을 다 받아버렸으니까 저는 이제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완전 멘붕. 이제 나 그냥 내 돈 내고 다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업자분들은 그 사업자랑 학교를 MOU처럼 맺을 수가 있어요. 산업체로 이렇게 협약을 맺으면은 등록금이 50% 할인이 되거든요. 저는 이걸 등록을 하고 알았는데, 하고 알아서 학교에다 문의를 했더니 이거는 등록하기 전에 협약을 맺고 학교를 등록해야 적용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적용받으려면은 자퇴를 하고 다시 입학을 해야 된다고. 한 학기 다 다녔는데. 아니, 이거 다니는 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사실 국가장학금 생각하고 그거는 뭐 산업체 그거는 생각도 안 했으니까. 여러모로 지금 전액 다 내고 다니는 사람을 여러분은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뭐 직장인 할인으로 10%인가 20%인가 받기는 했어요. 그거를 받아서 아마 150만 원 좀 안 될 거예요. 아무튼 뭐 한 학기에 그 정도고요. 일단 저의 슬펐던 그런 등록금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장학금을 받으라고 이제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장학금 이제 뒤에 말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렇게 학교를 등록을 했는데 제가 이 학교를 등록할 때 주변에서 진짜 많이 들은 얘기가 거의 다 어르신들이라는 거였거든요. 학생들이. 그리고 전국구다 보니까 이렇게 전국에 계신 차 좋아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진짜 많이 수업을 듣는데요. 그리고 사실 차 문화 자체가 요즘이야 젊은 분들이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지만 예전에는 거의 어르신 분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온라인 대학교지만은 사이버 대지만은 디지털 대학교지만은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져가지고 학생회가 있어요. 전국구니까 무슨 부울경 이렇게 있고 경기는 경기 따로 있고 서울, 강원, 인천 이렇게 묶여 있고 대전, 뭐 세종, 충청도 뭐 이런 식으로 묶여 있고 지역별로 묶여 있는데 그 지역별로 환영회 신입생 환영회를 하더라고요. 여기를 갈지 말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죠. 가면 다 어르신들밖에 없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뭘 하나 싶기도 하고 뭐 민망?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낯설어서 막 그런 게 있기도 하고 사이버대인데 조용히 수업만 들어도 되지 않나? 이 생각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MT도 가고 차산지 막 중국이나 뭐 무이산이라든지 운남이라든지 대만 뭐 아리산 쪽이라든지 이렇게 일본이나 이런데 차산지 투어도 가고 막 제다 실습도 가고 엄청 행사가 많더라고요. 근데 학교가 네이버 밴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밴드에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 검색이 아니라 그 게시물 올라온 걸 봤더니 후기 같은 거 다 어르신들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그냥 한 번만 가보고 생각을 하자. 가보고 아니면 다음부터 보고 이제 제가 어르신들 대하는 걸 그렇게 편애하지 않는 약간 그런 좀 이게 성격이 살갑지가 못해가지고 그런 걸 잘 못해서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러면 좀
이렇게 참여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생각보다 딱 갔는데 젊은 여성분들이 몇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저보다 좀 어려 보이지만 그래도 한 30대, 20대 후반 막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 바로 앉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테이블로 약간 젊으신 분들만 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30대도 계시고 40대도 계신 거예요. 근데 막 서로 얘기하기를 자기가 제일 어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막 오시는 거예요. 하도 다들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실제로 다 어르신들이었고요. 저희 몇 명 빼고는. 그랬는데 뭐 다른 지역 그런 학생회 선생님들이 선배님들이 오셔가지고는 그래도 저희가 서울, 인천, 강원 지역이거든요. 서울 지역이니까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있구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자체는 확실히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없구나. 아니면 더 샤이하게 숨어 계실 수도 있죠. 아무튼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만났던 그 3040 친구들과 함께 매달 다회를 하게 됩니다. 그냥 저희끼리 뭐 차 마시고 모여서 뭐 2차 저차 나눠 마시고 시간 보내고 또 학교에서 행사 있으면 이제 같이 가고 이런 게 됐어요. 아주 든든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를 되게 잘 만난 것 같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영회를 가길 잘했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되게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은 어떠냐, 그걸 제일 궁금해 하실 건데, 수업은 대학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교수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재밌는 교수님도 있고요. 지루한 교수님도 있어요. 같은 과목이라도 어떤 교수님이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고요. 근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사이버대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전공서를 사지는 않거든요. 전공서를 사지는 않고 교수님들이 교환을 올려주세요. 그렇게 PDF로 올려주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거를 재본해서 판매도 하는데 저는 그냥 아이패드로 본다고 PDF로만 받았는데 그게 교환이 강의 내용을 그대로 다 적어 놓은 거라서 처음에는 좀 교수님 왜 이렇게 이 교환이 PPT에 그대로 있고 교수님은 왜 그 PPT를 그대로 읽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뭐 교수님의 강의를 토대로 교환을 만들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지금은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원래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전공서가 있으면은 거기에 교수님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만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는 특별히 전공서가 없으니까 강의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진짜 바쁘면은 수업 대신 교환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는 모든 수업을 다 들었습니다. 어떤 걸 들었냐면은 저는 3학년으로 편입을 했어요. 이게, 원래 학교를 다녔으니까 3학년으로 편입을 할 수 있어서 180학점인가?만 채우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2년 동안 한 학기에 6과목을 들으면 졸업을 할 수 있어요. 4번을. 근데 이 6과목이 저는 사실 이렇게 직장이 아니라 뭐 자영업을 하니까 일이 빡세지가 않아가지고 6과목 들을만 했는데 회사 다니면서 듣기는 쉽지 않겠더라고요. 보통 원래 대학이 50분 하고 50분 하고 10분 쉬나? 뭐 그렇게 한 학기가 그렇게 한 1교시가 그렇게 돼 있나? 잘 모르겠는데 3학점이면은 보통 3교시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통 3학점이긴 한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70분 좀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짧은 경우는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한 2시간은 한 것 같아요. 교수님마다 수업마다 다르기는 한데 평균 한 수업이 2시간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꽤 길어요. 근데 이거를 전 2배속으로 듣거든요. 근데도 6과목 하면은 거의
그 뭐야 6과목 하면은 내가 갑자기 그 뭐야 여섯 과목을 하면은 6시간이잖아요. 말이 안 나와. 6과목을 하면 6시간이니까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일에 하루에 한 과목씩 들어도 1시간인데 좀 뭐 다른 일 하고 뭐 릴스도 좀 보고 놀러도 가고 이러면 이거 좀 몰아서 들어야 되니까 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2년 안에, 그러니까 보통 편입을 하시는데 2년 안에 졸업을 잘 안 하신대요. 이거 수업이 뭐 여유가 없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이런저런 뭐 행사 같은 게 많으니까 그 행사 참여하는 것도 재밌으니까 바로바로 졸업을 안 하신다곤 하는데 저는 지금 아까 앞서 말씀했듯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등록금을 100% 내고 다니기 때문에 빨리 졸업을 가고 싶다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자막 달 생각에 갑자기 너무 힘들어졌어요, 마음이. 차는 맛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수업을 듣고 수업은 무슨 과목 이게 이번 학기에는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1학기 때는 차학개론, 제다학, 차재배 원론, 도자기 학개론인가? 다도구 학개론? 뭐지? 과목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다도구 관련해서 배우는 수업이 하나 있었고 또 일본차 문화론이랑 또 중국차 문화사 이렇게 6개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차 기본 그런 차에 대한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학개론이랑 제다 관련해서도 궁금해서 제다도 듣고 재배도 알면 좋겠다 해서 차 재배도 들었는데 차 재배는 굳이 안 들어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고요. 진짜 내가 당장 내일 하동에 내려가서 차 농장을 다원을 조성할 정도의 그런 내용들을 배워서 지금 나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뭐 배우면 좋긴 하니까요. 차도구학개론이다. 차도구학개론은 제가 사실 다도구에 그렇게 막 관심 있는 편이 아니고 잘 몰라가지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원한 정보는 없어서 좀 아쉬웠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본차 문화사도 재밌었고 중국차 문화사가 진짜 재밌었어요. 중국차 문화사 교수님이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그거는 지금 중국차 문화사를 알려면은 중국 역사도 알아야 되는데 역사부터 계속 하거든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이거는 계속 들어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한번 이렇게 수강을 신청을 하면은 몇 년까지인가? 그 강의는 계속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제가 있더라고요. 과제가 있는 과목도 있고 없는 과목도 있는데 너무 오랜만에 과제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다들 그러시겠죠. 그리고 저는 사실 대학 다닐 때 과가 좀 광고 관련 과를 나와가지고 과제가 거의 기획서 쓰는 거였어요. 조별 과제 제안서 쓰고 뭐 마케팅 제안서 쓰고 이런 거여가지고 레포트 자체를 별로 안 써봤거든요. 근데 과제가 다 레포트라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GPT가 써주기는 하는데 GPT가 쓰면은 내가 쓴 거 안 갖고 또 걔가 틀린 정보도 많으니까 다 교차 확인해줘야 되고 뭐 이렇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두 과목이 과제였는데 하나는 과제 점수가 100점 나왔어요. 그래서 좋았는데 하나는 과제 점수가 좀 떨어져가지고 성적이 별로 안 나왔다. 그리고 과제가 있는 과목이 있고 퀴즈가 있는 과목이 있어요. 퀴즈는 그냥 5문제인가 10문제 정도로 중간과 기말 사이에 어느 날 어느 주에 그냥 치는 거라 가지고 진짜 퀴즈가 편하긴 하더라고요. 퀴즈도 시험이랑 특별히 다르지 않고 이제 시험 얘기는 뒤에서 할 텐데 그래서 퀴즈가 편했고 어떤 과목 학습 참여도를 평가하는 그런 과목도 있었는데 그 참여도가 온라인 강의 듣는 강의실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에 질문하고 댓글 달고 이게 참여도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거 그냥 모든 글에 댓글 다 달고 이러니까 만점이 나와서 이것도 나쁘지 않네 이 생각했고 과제가 정말 나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또 궁금해하실 시험은 일단 오픈북이거든요. 오픈북이고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0시, 밤 10시까지인가? 그 사이에 그냥 원하는 시간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면 돼요. 근데 동시에 들어가는 시간이 정해진 과목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들었던 과목들은 비동시 시험이어가지고 그냥 토일 중에 원하는 시간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면 됐고, 시험은 오픈북이라 교재 펴놓고 전 또 PDF로 받은 상태니까 컨트롤 F로 찾을 수가 있잖아요. 키워드를. 그래서 그거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시험은 되게 쉬웠어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당연히 오픈북이고 또 궁금하면은 구글이나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보면서 헷갈리는 거 그렇게 시험을 쳐가지고 문제 풀 때는 다 100점 같거든요. 이 문제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적에 시험이 틀려 있어. 난 지금 이거를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얘기를 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동기들이 이번에 입학한 사람도 있고 작년 2학기 때 중간에 입학한 분들 있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인 분들도 있는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나는 다 맞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게 변별력을 주려고 엄청 문제를 치사하게 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함정에 제가 걸린 거겠죠? 근데 또 100점 맞은 과목들은 100점 맞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틀린다고? 이런 과목도 있어가지고 좀 놀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오지선다? 사지선단가? 오지선단가? 그런 거나 아니면은 그냥 주관식 아니면 서술형도 가끔 있고 크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대신 토일에 일정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시험이 잡힌 날에 무슨 일정이 있으면은 시험을 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망하는 거죠. 그런 일정 조절 문제만 조심하면은 시험 자체는 어려울 건 없는 것 같고, 시험 전에 수업을 다 들어야 되는 게 좀 빡세긴 하죠. 이게 그거잖아요. 사실 아무리 오픈북이라도 무슨 내용인 줄 알아야 그 문제를 찾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착실히 듣는 게 아마 제일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또 이번에 성적이 그래도 꽤 잘 나왔어요. 뿔도 많고. 근데 한 과목이 총점이 97점 정도 되거든요. 96점 몇인가 97점 몇인데 빗뿔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총점이 90 몇 점, 근데 90점 후반인데 빗뿔인 게 다 상대평가거든요. 와, 그래서 이거 진짜 성적 받기가 이래서 어렵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다들 성적 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오픈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별력을 주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장학금에 대한 마음을 비운 것도 이런 데서 생기는 거고요. 저 사실 6개 중에 4개가 A뿔이고 하나가 A고 하나가 B뿔이에요. 그래서 이 B뿔만 아니면 그래도 좀 어떻게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B뿔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그렇게 혼자 슬퍼했습니다. 저의 나름 그런 목표로는 그래서 과제가 있는 과목은 안 듣겠다. 과제 너무 어려웠어요. 과제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퀴즈 있는 과목 위주로 듣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학기 때도 저는 등록을 할 거고요. 빨리 2년 동안 호다닥 해결하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수업의 질 자체가 아주 기대하실 만큼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그런 과목도 있는데 아닌 과목도 있기도 하고 워낙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 많을 거라서 그치만 좀 더 학문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대학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저희가 제다법 이런 거는 그대로 알고 있는데 처음 차가 등장했던 그런 문화적 작품이라든지 문화적 작품 뭔 소리야? 예술 작품이라든지 차가 언급됐던 그런 도서라든지 이런 학문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내가 배우려던 게 이런 게 아닌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다 신기하고 재밌긴 하더라고요. 어렴풋이 이렇게 입학을 하기 전에는 어렴풋이 뭔 소리야? 입학을 하기 전에는 막연하게 그냥 차 하나하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한 학기 동안 들어본 과목들을 생각을 하면은 역사, 문화적 관점에서 차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의미를 담는지 이런 내용을 훨씬 더 많이 들은 것 같고요. 차 재배 원론처럼 엄청 그런 실용적인 과목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거 있잖아요. 차 나무를 식재할 때 몇 센치 간격으로 띄워서 해야 얘네가 잘 자라는가. 차 다원을 조성할 때 몇 년 차, 몇 년 차, 몇 년 차를 따로 이렇게 심어야지 그런 수익에 문제 없이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재밌습니다. 다음 학기도 어떤 수업을 들을지 기대가 되고 궁금하거든요, 저는. 근데 되게 이렇게 수업은 듣는데 머리에 남는 건 별로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나 봐. 학교 다닐 때처럼 전공인데 이제 전공자인데 전공을 다니고 있으니까 전공자인데 그거에 대해서 딱 물어봤을 때 줄줄줄줄 이렇게 흘러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취미로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학교 다닐 때는 저희 STP가 뭐야?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가 봐요. 학교는 15주인가? 그게 한 학기거든요. 그래, 16주인가? 15주인가? 한 학기고 중간 기말 내 수업 없고 나머지 다 수업이 있고 출석 점수도 있어요. 그 수업 다 들어야 인정되는. 또 무슨 얘기 해야 되지? 맞아. MT도 가고 하는데, MT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못 가봤는데, 다녀온 친구가 재밌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제다 실습이라든지. 저는 작년에 녹차 만들러 내려갔다 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가긴 했는데, 그리고 저는 제일 가보고 싶은 게 학교에서 이렇게 가는 산지 투어, 차산지 투어,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 가는 거 학교에서 교수님들이랑 가면 또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년쯤에는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잠자리도랑 막 화장실이랑 그 차 멀미랑 이런 거 뭐 되게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사실 자체를 갈 수 있을까 이런 쾌적하지 않은 그런 경우인 게 많잖아요. 차도 오래 타야 되고 막 우리나라만큼 화장실이 깨끗하지도 않고 중국의 경우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차 덕후면 한 번쯤은 갔다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맞다. 교양 과목도 있어요. 교양 과목도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편입생도 어느 정도 몇 과목 정도는 교양으로 학점을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양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희한한 과들이 많아요. 동양학과 이런 거 있어가지고 무슨 사주? 이런 거 그런 관련 학과도 있고 관심 있는 거 같이 들을 수 있는 게 이런 사이버대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막 복수 전공 이런 식으로 안 해도 한 과목씩은. 이 원광대에서 대학원도 있어요. 차 관련한 대학원도 있고 대학원은 당연히 사이버대가 아니고 원광대 본교가 익산에 있거든요. 전북 익산에 있는데 익산에 있는 대학원을 이렇게 같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약간 이게 워낙 공부하는 게 어쨌든 내가 열심히는 안 하면서 재미는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대학원도 한번 가볼까? 혼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 다 말림.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안 가는 게. 지금 이 학과 공부도 2배속으로 하는 반에 무슨 대학원이야. 그냥 학부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게 된 건 취미도 있는데 언젠가는 차 관련된 일을 하고 싶고 이 차 관련 일을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니까 이 학교라는 곳을 통해서 또 다른 길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시야라도 넓어진다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니는 것도 있어가지고 열심히 다녀봐야죠. 근데 수업을 매주 듣다가 매주 거의 막 그냥 뭐 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운동하고 수업 들으면 그냥 없는 일상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방학이 되니까 너무 한가한 거예요. 갑자기 4시간이 너무 많고 제가 또 지금 운동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시간이 남아서 이 여유가 너무 좋은데 또 바빠질 거 생각하니까 좀 슬프기는 해요. 그렇지만 또 입학을 했으니까 졸업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좋네요. 근데 진짜 저는 주변에 좀 추천하기는 해요. 뭐 이걸로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입학을 한다 이거는 잘 모르겠고 차가 좋고 차에 대해서 더 공부해보고 싶으면 확실히 이제 들은 게 좀 있으니까 차 관련 책을 읽어도 맞다 이거 수업 시간에 나온 건데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서 약간의 그런 강제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되고 이 공부를 어디다 써먹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재밌어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학비를 오롯하게 내는데 얻어가는 게 있어야지. 2배속으로 들을 수는 있어. 2배속으로 들을 수 있지만 내용은 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멍청한가 봐.
근데 제가 모든 영상을 다 2배속으로 보기 때문에 수업도 예외는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다 2배속으로 보고, 원래 영화나 드라마는 애초에 느려서 보지도 않고. 근데 뭔가 영화나 드라마는 2배속으로 보기에는 약간 뭔가 마음에 조금 걸려서 그냥 안 보는 걸 택하는? 사실 영상 자체를 그렇게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전 제 영상도 2배속으로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벌써 40분이나 말을 했어요. 오늘은 저 여전히 많이 해가지고 또 자막 넣을 때 너무 짜증날 것 같긴 한데 쩝쩝도 너무 많이 하던데 지난 영상 보니까 습관인가 봐요. 차를 마셨으니 제가 1시간을 어떻게든 태워볼까 이랬는데 1시간은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편집도 그렇고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1시간 영상 다들 어떻게 그렇게 찍는 거지? 나 팟캐스트는 같이 일하는 언니랑 같이 찍으니까 1시간이 너무 금방인데 혼자 40분을 말하는 건 너무 힘드네요. 제가 말이 막 많은 편은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학교 홍보대사인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했는데. 맞아. 학교에서 특강 같은 것도 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학교에서 특강을 해서 교수님 참하고도 관련된 특강을 한대 가지고 또 들으러 갑니다. 그런 식의 행사들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학과답게 환영회도 다회처럼 차가 이렇게 차와 다식이 준비된 다회로 진행이 돼요. 이번에 가는 특강도 찻자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냥 환영회라길래 약간 오리엔테이션 OT 하듯이 테이블 이런 광장 같은 데서 모여서 하는 줄 알았더니 테이블 다 두고 다 꽃으로 막 화려하게 엄청 예쁘게 꾸며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인스타에 올린 적 있는데 좀 재밌었습니다. 약간 미화된 것 같아요. 수업들을 듣기 싫어 이러면서 들었는데 지금 끝나고 나니까 재밌었어 이런 생각. 이제 지금 7월이잖아요. 8월 한 20일쯤 그때쯤 개강을 8월 20일 그 주 20일 다음 주인가 개강을 하던데 그때부터 저는 또 죽어가겠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러면서. 근데 진짜 너무 안일했던 것 같기도 한 게 제가 10월에 상해를 가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어제인가 문득 생각해보니까 학교 기말고사 기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월 24일쯤이 상해를 가는데 헉 싶은 거죠. 그게 수목금토일 이렇게 가는데 토일을 다 거기 있어버리면 일요일에 좀 늦게 오는데 시험을 언제 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학사 일정 확인해 봤는데 개강을 8월에 해가지고 다행히도 그 앞주에 시험을 치더라고요. 까딱했으면은 진짜 여행을 취소하든 시험을 안 치든 근데
만약에 진짜로 겹쳤으면은 제가 무슨 선택을 했을지 궁금하기는 해요. 여행은 이제 사실 바꿀 수가 없거든요.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거라서. 그러면 학교를 휴학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근데 뭐 그렇게 일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성적 반영이 70%, 50%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기회는 줘요. 2차 시험, 3차 시험 이렇게 있기는 해요. 사실 사이버대 다니면서 성적을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자격증? 아니지. 졸업장? 자체가 중요한 거고, 학점이 막 의미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과들은 학점이 의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2차, 3차 시험을 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제가 한 학기 동안 고작 한 학기 다녀놓고 이런 학교 후기를 얘기해 봤는데요. 한 학기 다녀서 할 수 있는 얘기였겠죠. 제가 또 졸업을 하고 나면은 졸업하고 나서의 내용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유튜브도 계속 하고 있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실게요. 차는 더 마실 거예요. 더 우러날 것 같아요. 내포성이 굉장히 좋네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엔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약간 주제 없이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를 계속 생각을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차 많이 드시는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